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24년도 오늘 5월 28일 시작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좀 이게 어제 어디였죠? 한양대학교 강의가 있어가지고 거기 그것 때문에 좀 이제 늦게 올려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정상적으로 이제 올라가니까 어제 못 해드린 것까지는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오늘 이제 AI PC 얘기가 되게 많은데 오늘 반도체가 좋았죠. 소부장 기업들이. 그런 얘기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이제 보고서는 삼성전자 그 뉴스가 어제 떴어요. 밤에 AMD가 그러니까 3나노 파운드리 공정에서 GAA를 이용하겠다. 그러니까 TSMC는 핀팻 방식이고 삼성은 GAA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데이터가 이동하는 통로가 핀팻은 3개,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면이 4개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한번 파운드리 우리 함께 배우기 한번 해드렸는데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파운드리 관련해서 삼성이 유일하게 지금 GAA 하는데 갑자기 AMD가 삼성이라고 얘기는 안 하고 파운드리, 그러니까 3나노 공정에서 GAA를 이용하겠다. 그럼 이거 누가 봐도 삼성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 기업들, 막상 삼성 오늘 많이 가진 못했는데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이 아주 오늘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어서 요거 한번 말씀드리고, 한국투자증권의 김영주 연구원님은 요거 이제 화장품하고 홈 뷰티 디바이스, 가정용 피부 미용 의료기기 그 내용이 있고요. 태양광, 그 다음에 AI PC, TLB 서현리와 오랜만에 칩셋 미디어 보고서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트랜지션 지난주에 이렇게 끊어서 좀 소개해드렸는데 나머지도 다 시간이 좀 허락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뭐 내일 하고요. 시간 봐가지고. 왜냐면 이제 또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아가지고. 자,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일단 이제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고요. 메모리얼 데이로 이제 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안 열렸고, 부러운 건 유럽인데 유럽이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근데 유럽 증시에서 특징은 22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상승률과 임금 상승 속도가 점차 이제 둔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 시점에서 최고 수준의 제한,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높죠. 요거를 좀 풀자. 그러니까 인하하겠다라고 사실 말을 해버렸어요. 다음 주에 하거든요. 금리. 그러면 이제 유럽에서 금리를 낮추면 미국도 따라갈 거고, 그 다음 금리가 낮아지면 나중에 경기가 좋아집니다. 이 얘기는 비미국도 좋아지겠구나. 그래서 지금 저는 하반기에 제가 사실 이제 어제 한양대학교 강의 가서도 했던 게 사실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변화하는 곳에서 기회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바뀔 때. 근데 그동안은 미국만 좋았는데 하반기에는 비미국도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수혜받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걸 계속 고민해 보는 거죠. 근데 그거에 힘을 실어주는 게 바로 이제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죠. 금리를 또 낮춘다는 거는 물가가 안정화됐으니까 낮추는 거겠죠. 그러니까 만약 뭐 이렇게 물가가 높을 때 높은데 금리를 인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금리를 낮추면 순차적으로 한 몇 개월 후에 소비도 개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꼭 유럽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도 그렇고 소비가 조금씩은 다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이제 유럽 이슈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슈부터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슈가 좀 많아서 이제
제가 이제 이슈들 신문 기사나 이런 거 싹 다 좀 정리해가지고 예. 저도 좋아요. 저도 어차피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싹 정리해서 정리하면 저도 머릿속에 들어가고 사실 어제 이제 혹시 이 방송 보실지 모르겠는데 그 한양대학교 한 분이 아주 제 방송을 아주 찐팬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미에 한번 그 뭐 사진도 찍고 했는데 이제 4학년생이신데 아마 진로를 좀 이쪽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조언도 드리긴 했는데 근데 그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 고객한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영업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증권사 영업이라는 게 이제 결국 고객을 얼마나 만족시킬 수 있느냐 이런 건데 그럼 고객이 원하는 거 주식 투자하신 분이 원하는 건 정보거든요. 남들이 보지 못한 좀 정보 이걸 원해요 실제.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고객이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합리적인 그런 정보들 투자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근데 그런 것들을 말로 해도 되고 자료로 만들어도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걸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영업을 하고 싶으면 주식은 무조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그걸 만약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요 여기 AMD나 뭐 해드릴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자기가 PPT로 만들어 보세요. 직접 고객한테 설명한다고. 그럼 본인 투자에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PPT로 설명할 정도면 이해가 다 된 거예요. PPT는 압축을 해야죠.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림으로 잘 그려내야 돼요. 단순화 시켜야 돼요. 아이디어를. 그래서 그게 좀 중요한데 그렇게 PPT로 만드는 연습을 하면 투자 실력이 분명히 늘어납니다. 이게 이제 피터 케이 님이 예전에 하셨던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 저도 주말마다 막 맨날 지금 PPT 자료 만들잖아요. 만들어서 한 번씩 공개도 해드리고 하는 건데 어쨌든 특히 혹시라도 어제 이제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질문에 좀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좀 좋은 나중에 꼭 증권사 취직하셨으면 좋겠고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MD의 그 본론으로 돌아와서 AMD의 리사수 그 CEO 분이 어제 이제 한 뭐 포럼이 있었나 봐요. 이제 거기서 2027년까지 100배의 전력 효율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AMD의 실리콘 그러니까 반도체 다음 단계는 3나노 GAA다. 요걸 딱 말을 한 거예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3나노 GAA는 지금 삼성밖에 없는데. 그리고 엔비디아 그러니까 이 지금 엔비디아의 경쟁사죠. AMD가 만드는 AI 가속기 이름이 MI300X인데 여기에 삼성전자께 들어가요. 들어가는 걸로 그때 기사도 나와 있었는데 엔비디아는 지금 하이닉스가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AMD가 반격을 하면 삼성한테는 좀 숨통이 튀는 거죠. 물론 점유율은 아직은 절대적으로 엔비디아가 높지만요. 그래서 뭐 저게 근데 물론 이겁니다. 3나노 GAA를 삼성이 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2나노 GAA를 내년에 TSMC도 할 예정이에요. 그 TSMC한테 줄 수도 있죠. 근데 3나노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건 삼성밖에 안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그래서 삼성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디자인하우스 관련해선 그 삼성 관련주는 에이징랜드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여긴 TSMC입니다. 제가 헷갈렸네요. AD테크죠. 제가 잘못 썼네요.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리 밸류체인에서는 이제 AD테크랑 가온칩스죠. 디자인하우스 파운드리. 그다음에 그 GAA 관련된 일부 장비 만드는 회사가 테스도 있고 작년에 다 한번 했던 거예요. 작년에 파운드리 소개할 때 작년에 한번 우리가 미리 GAA 한번 공부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그 최근에 디자인하우스도 한번 다 공부했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소재는 솔브레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브레인 날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미리 공부를 하신 분은 저런 기사를 보고 딱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산업 공부는 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어떤 이제 이벤트가 생길 때 내가 바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죠. 또 HBM도 어쨌든 저 AI 가속기에 들어가니까 뭐 대표적으로 많이 있지만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계측 장비 회사들도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워낙 많으니까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요게 그 이번에 있었던 포럼에서 실제로 나온 겁니다. 이게 그 기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캡처를 해왔고 여기 있죠. GAA 24년도, 25년도 어느 쯤에 3나노예요.
그래서 삼성이 하지 않을까. 꼭 삼성이 했으면 하는 좀 바람입니다. TSMC만 너무 하지 말고.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인공지능 PC를 잡아라. 뭐 아주 좋은 기사가 나왔는데 결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서피스 랩톱, 삼성전자가 갤럭시 포 엣지를 공개했는데 여기에 AI가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특징은 인텔 CPU 쓰는 게 아니라 퀄컴 거 씁니다. 우리 인텔 인사이드라는 거 많이 들어보죠. 저도 옛날에 그때 90년도 했던 것 같아요. 90년대, 2000년대 하면 광고 틀면 인텔 나오고 그때 이제 PC는 그냥 인텔이 표준이었어요. 인텔 인사이드 딱 마크 달려가지고. 예. 그래서 인텔 그거 달린 컴퓨터 사면 기분 너무 좋아가지고 네, 좋아했던 저도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근데 그게 이제 무쇠칼이랑만큼 그걸 대체하는 프로세서가 나오고 있어요. 퀄컴 스마트폰 관련된 칩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 PC용까지 진출했어요. 이게 ARM의 그 IP를 기반으로 할 거예요. 근데 저걸 왜 쓰느냐면 저전력이에요. 속도도 빠르고 전력 소모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노트북 같은데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AI 시대에는 퀄컴 인사이드가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현재 CPU는 이쪽 PC 쪽은 인텔과 AMD가 양분하거든요. 여기 들어가는 거죠. AI PC 시장 규모가 4,900만 대인데 올해 전체 18% 예상을 하는데요. 하반기에 본격화될 겁니다. 28년도에 2억 5천만 대. 그러니까 우리가 또 공부할 게 하나 생긴 거예요. 아, AI PC 시장이 이제 열리겠구나. 이것도 변하잖아요. 그죠? 기존의 PC는 거의 잘 안 팔리죠. 유지만 하죠.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투자할 매력이 없어요. 솔직히. 기존 PC 시장에 내가 투자를 한다면 투자 매력이 떨어지면 성장이 안 나. 근데 이제 AI가 붙어서 이 시장이 열리면 여기에서 침투율이 높아질게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인텔보다는 퀄컴이 나은 거죠. 그죠? 왜냐하면 퀄컴은 이걸 비집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퀄컴이 그 사상 최고가 간 거예요. 주가가. 네. 그래서 이제 퀄컴이 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시장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퀄컴 칩을 제조하는 회사는 TSMC니까 그럼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관점에서 생각하면 TSMC의 파운드리 회사는 또 에이징 랜드 같은 회사가 되겠죠. 또 아니면 또 이 TSMC에 납품하고 있는 뭐 장비 기업이라든가 소재, 부품 뭐 이런 쪽도 연결이 되겠죠. 네, 어쨌든 퀄컴이 여기 진격했다는 게 상당한 좀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또 모건 스탠리가 AI PC에 대한 보고서를 썼대요. 그래서 2028년까지 시장이 65% AI PC가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AI PC를 쓸 거란 얘기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월요일 날 발표를 했고 주로 이제 근데 이거를 AI PC를 쓰는 거는 소비자보다는 기업체에서 많이 쓰지 않겠냐. 기업 이제 직원들 생산성을 좀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내년에 윈도우 10 종료되니까 이런 것도 긍정적이죠. 그래서 일단 올해는 그렇게 많이 차지하진 않는데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PC는 보시면 21년도에 3억 4,300만 대, 22년도에 2억 8,400만 대, 23년도에 2억 4,700만 대 계속 쪼그라들고 있어요. 예. 성장을 안 해요. 예. 코로나 끝나고 나서.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요 수요는 뭐 늘진 않는다 하더라도 전체 시장은 그대로지만 AI로 바뀝니다. 그러면 AI로 바뀌면서 좋아지는 거는 퀄컴 같은 기업들, 디자인하우스 같은 기업들, 예, 그런 기업들이 좋아지고 왜냐하면 인텔은 자기가 다 하거든요. 근데 퀄컴은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TSMC나 삼성이 만들어 달라고 하는 회사니까 그럼 거기에 파운드리 관련된 밸류 체인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AI PC의 부상으로 아무튼 이런 이제 PC 제조업체도 좋을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AI PC는 용량이 올라가요. D램 용량이.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가장 큰 수혜주라고 사실은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메모리가 올라가거든요. 용량 자체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혜택을 받지 않겠냐. 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기판에서 뭐 심텍이나 MLCC, 삼성전기 또 AMD 관련된 이 AMD에 올해 연초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IP 있죠. 예. NPU라고 그러죠. NPU. 인공지능망. 그거 납품 회사가 침스센 미디어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오늘 주가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 리노공업 뭐 이런 회사들 다 좀 여기에 좀 맞물려서 수혜를 받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걸 보면서 우리가 계속 이제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중국은 절대 포기 안 한대요. 64조 원 펀드 조성한다고 합니다. 미국과 EU가 그동안 111조 투자를 했는데 중국은 10년 동안 130조. 그리고 끝도 없이 투자할 것 같아요. 지금 세 번째 펀드 조성한대요. 역대 최대. 그래서 중국 절대 포기 안 한다. 반도체. 굴기 이어진다. 이번엔 장비에 집중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장비 싸움이에요. 그 반도체는. 장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올해 1분기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8.81조 원을 투자를 하고 작년보다 90% 증가한 거고요. 예, 미중 이거는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목숨을 건 전쟁이라니까요. 반도체에서 밀리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밀리면 절대 패권 국가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중국 반도체 못하게 막고 바이든은 더 심하게 막고 있죠. 우리한테는 너무 다행이죠. 진짜 다행인 거죠. 한국한테. 만약에 중국이 반도체 굴기 성공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끔찍하죠. 우리 한국한테 엄청난 재앙이 오는 거예요. 예. 근데 다행히 제 생각엔 저도 공부를 이제 책 같은 걸 많이 봤지만 중국이 반도체를 자립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공급망은 전 세계에 다 분산돼 있어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중국이 혼자서. 그래서 어렵다. 2차 전지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2차 전지는 혼자 할 수 있지만. 예. 그 중국 반도체 생산 능력 향후에 5년간 뭐 40% 증가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굴기 계속 갑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고 트렌드 포스의 경고인데 HBM이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부족하대요. 2025년도에는 수요가 2배, 예. 올해도 200%, 내년엔 2배. 예. 200% 증가하면 3배잖아요. 3배고 3배, 2배. 그리고 모두 다 삼성 마이크론 하이닉스가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거나 오래된 공장을 전환하는 중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삼성의 평택4 공장이 이제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고 선단 공정으로 바꾸는 것 같고요. 하이닉스가 M16 공장 증설하는데 마이크론 대만 공장은 내년에 최대 생산 능력 회복한다. 하이닉스는 원래 요게 낸드 공장 쪽인데 요거를 그 HBM으로 변경하는 투자를 한다라고 좀 알려져 있죠. 그래서 HBM이 어쨌든 우선이니까 다른 반도체 밀리고 그럼 다른 반도체 공급은 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수요는 AI 때문이죠. 모든 게. 그래서 삼성은 올해 1분기 실적에서 AI 서버 공급의 지속적 증가, 클라우드 서비스 확장으로 HBM과 이런 이제 메모리가 수요가 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올해는 HBM3E가 주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35, 웨이퍼에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이게 줄어드는 거죠. 그 내년에 블랙웰이 출시가 되는 생산 예정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HBM3. 그러니까 삼성이 목표로 하는 건 요거예요, 요거. 어차피 올해 승부 보는 것보다는 저는 삼성은 내년에 요걸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거를 위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 이제 워낙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시장이 좀 실망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장하는 시장이에요. 근데 이걸 하이닉스 혼자 독주는 못해요. 어느 정도는 이제 분산이 되겠죠. 하이닉스가 1등은 계속 하겠지만 그래서 예, 너무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려는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거래소가 공매도 전산 구축하는데 10개월 걸린다 그러죠. 그래서 이복헌 금감원장은 좀 빨리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공매도 금지한 거 빨리 좀 해제하자 이런 느낌이고 다만 이제 정부는 야 아직 전산 구축도 안 됐는데 안 된다. 그래서 일단 당장 시행 공매도 금지가 해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시간이 좀 걸릴 거는 같습니다. 그 밸류업 공시 이제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슈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이슈들을 먼저 좀 뭐 신문이나 이런 것도 요약을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보고서 이제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가 뭐였죠? 이게 삼성전자 파운드리 완전 럭키 비키잖아. 럭키 맞나요? 반도체. 예. 자 요겁니다. 요 내용. 아까 이제 제가 그 기사 보여드렸던 거 요약한 거 그 내용이에요. 그걸 이제 오늘 신형에서 보고서 쓴 건데 여기도 이제
삼성이 옛날에 굴욕이 있었죠. 스냅드래곤을 그러니까 퀄컴의 스냅드래곤 8 1세대를 갤럭시 S22 시리즈에 탑재를 했는데 발열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능을 저하시켰더니 아주 욕을 엄청 먹었죠. 그래서 S23은 TSMC 걸 다 썼어요. 굴욕이죠, 굴욕. 예. 삼성 파운드리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건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다시 출시한 4나노 파운드리로 엑시노스를 생산했는데 이건 성능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번에 합격 판정을 받았어요. 지금 있는 그 갤럭시 폰에는 이제 스냅드래곤하고 삼성의 엑시노스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뭐 어떤 이슈도 없죠. 그래서 이번엔 잘 뽑아냈다라는 평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이제 삼성이 파운드를 좀 발전을 할 것 같은데 결국 아직도 TSMC가 1등인 건 뭐 부인할 수는 없어요. 삼성도 결국 입지를 다질 시점이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게 원형적 사고라고 많이들 하더라고요. 이 누구죠? 그 아이브의 장원영, 예, 장원영 씨가 이제 그런 사고를 한다고 하는데 긍정적 사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근본 AMD의 3나노 GAA 전환 결정 여기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수주로 직결될지 안 할지 모릅니다. 삼성이 받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추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회로를 돌리는 거죠. 근데 삼성밖에 지금 하는 회사가 없잖아요. 전 세계에 2개예요. 할 수 있는 회사는 2개인데 그중에 TSMC는 내년이에요. 내년에 2나노. 그러니까 이제 누가 봐도 3나노니까. 예. 근데 물론 3나노형 GAA를 TSMC가 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이 회사는 2나노 기준이고 그 다음에 가동률이 90%니까 다른 회사 거 물량 받기도 버거워요. 애플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고객사들의 일부 물량은 삼성한테 넘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래서 애플을 너무 우대해 주죠. 그것도 좀 불만인 거죠. 다른 회사들은. 그래서 AMD, 엔비디아, 퀄컴도 주요 펠미스 업체들은 파운드리 이원화해야 된다. TSMC. 근데 이제 삼성이 그동안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잘 안 됐는데 이제 많이 쫓아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 디자인하우스, IP 회사, EUV 파운드리 밸류체인에 주목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도 개선될 것 같고 그래서 EUV 밸류체인 같은 경우는 기저효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 좋아지고 D램에도 EUV 적용 레이어가 이제 증가하고 있으니까 EUV 장비가 이제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디자인하우스, 파운드리에 직접 연결돼 있죠. IP 기업들 당연히 연결돼 있고 근데 실적이 좀 부진했고 고평가 부담 때문에 이번에 좀 주가는 안 좋았는데 다시 좀 부활을 할 걸로 보고 있고 특히 이제 디자인하우스와 IP 기업들은 그 내년에 성장을 좀 기대하고 있어서 좀 주목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거 있죠, 그거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파운드리 업체별 이제 로드맵인데 삼성이 지금 3나노 GAA는 이미 했어요. 재작년부터 그죠? 22년부터 시행을 했고 이제 2세대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2나노가 내년에. 근데 TSMC는 3나노만 하고 있고요. 핀팻. 2나노에 GAA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요게 이제 밸류체인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요게 파운드리 쪽입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밸류체인에서 여기 왜 테스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그 장비 중에 하나죠. 테스도. 근데 거긴 좀 빠져 있고 여기 검사 쪽에선 파크 시스템즈 오늘 흡프스프도 날라갔고 그다음 오늘 이제 요 2개 여기가 EUV 관련주죠. SNS텍, FS. 그래서 FST도 정말 오랜 기간 참아내신 분들은 최근에 아마 성과가 굉장히 좋으실 것 같긴 한데 오늘도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고요. 또 EUV 하면 서러운 회사가 동진세미캠. 그죠? 솔브레인은 실제로 파운드리에 들어가는 소재를 이제 공급을 하죠. 그린 리소스, 요 밑에가 이제 여기가 어디죠? 그 디자인하우스, AD테크, 가온칩스, 코아시아 이런 기업들이. 예. 근데 특히 요 2개가 별 4개입니다. 삼성의 대표 디자인하우스죠. 그러니까 파운드리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디자인하우스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픈 엣지도 있죠. 근데 퀄리타스는 정말 좀 많은 분들이 화가 나셨죠. 그때 유증해가지고 아니 뭐 상장한 지 얼마나 됐다고 참
주주 가치가 많이 훼손돼서 좀 아쉽고요. 오픈 엣지는 어쨌든 여기도 IP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수혜는 예상되지만 어쨌든 보다 좀 더 수혜는 이쪽 요 삼성 디자인하우스 쪽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밸류 체인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뉴 에라 오브 뷰티, 예, 요거는 이제 화장품하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입니다. 그래서 한투의 김명주 용어 쓰셨고, 누구나 아름다워지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든 사람의 불변의 욕구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회의 노령화 속도. 그러니까 사람 이제 더욱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아시아가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 미에 대한 수요는 더 늘고 있다. 또 온라인 사업이 발달하는 것도 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가 있는 거죠. 서양인의 피부보다 아시아인의 피부가 이 멜라닌 색소가 많아가지고 두꺼워서 탄력이 오래 간대요. 서양인보다. 그래서 근데도 아시아가 스킨케어 산업이 더 훨씬 발달돼 있죠. 서구는 거의 색조 위주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 사람 뭐 미국 이렇게 유학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선크림이나 스킨 바르면 막 이렇게 막 놀리고 뭐 그런 문화도 일부 있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주로 막 색조 위주로 하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저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남자도 다 이제 스킨케어 다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스킨이나 이런 케어 하는 거는 한국은 거의 기본이 돼버렸는데 서양은 이제 그런 거 안 하는 거죠. 안 하고 그 색조 위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평균 화장품 지출 중 스킨케어 비중은 34인데 한국과 일본은 절반 넘었고요. 한국에서 피부 시술과 관련한 산업이 발달하고 일본에서 홈 뷰티 디바이스가 일찍 등장했던 또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이제 뭐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홈 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1.9조 원, 29년까지 4.7조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홈 뷰티 디바이스 기업한테는 어쨌든 이제 그 이런 경기 회복이 둔화되는 거는 그렇게 큰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일본도 홈뷰티 디바이스 기계 업체한테 중요한 게 일본이 우리나라의 2.3배 커요. 시장 자체가. 중국은 말할 것도 없죠. 중국은 온라인 침투율이 높은 국가라 이미 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좀 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서구권 소비자들은 동양인들 대비해서 주름과 자외선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외선 차단하는 선케어 이 시장이 커진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MOCRA도 공부하고 한 몇 주 전에 제가 화장품이나 홈 뷰티 한번 함께 배우기 딱 2번 나눠가지고 해드린 적이 있죠. 예. 그래서 그때 한번 이 선크림 쪽 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여기도 이제 서구권도 요거 바르는 문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양인들의 스킨케어 화장품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건 우리나라한테는 기회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아무튼 한국산 요걸 좀 선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화장품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디 브랜드 화장품 시장이 앞으로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전 세계 화장품 산업 내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1.5밖에 안 돼요. 이게 좋은 거죠. 침투율이 늘어날 확률이 엄청 많은 거죠. 이미 90%면 끝난 거죠, 이미.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좋은 거고, 그리고 한국이 인기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싸요, 가격이. 한국의 스킨케어 브랜드와 이런 이제 글로벌 대표 브랜드의 세럼 가격 비교거든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한국은 가성비가 좋은 거죠. 유럽에는 뭐 정말 유명한 화장품 회사들이 많지만, 예, 요새 유럽에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가 올라가면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실제 네덜란드에서 한국 그 화장품 수입이 급증하고 있죠. 그래서 작년 실리콘투가 네덜란드 법이 설립했는데 급격히 좀 늘어나고 있어요. 리스크 요인도 있습니다. 중국이 또 경쟁자로 진입할 수도 있고 한국 문화가 인기가 떨어지면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건 뭐 아직은 걱정할 단계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왜냐하면 한국의 K 문화에 대한 인기는 뭐 아직까지는 식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이나 피부 미용 의료기기 뭐 긍정적으로 보자는 의견인 것 같고, 다만 주가들이 워낙 올라서 그건 좀 경계하시면 좋겠고, 여기 두 개의 기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 실리콘투, 요게 그 화장품 유통사예요. 글로벌로 유통을 하는 거예요. 국내가 아니고 글로벌. 그래서 최대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죠. 그래서 영업이익은 한국의 전통 유통사보다 적지만 시총이 2.2조로 비슷합니다.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만큼 또 많이 올랐다는 얘기고요. 고정자산 필요가 없죠, 투자가. 빠르게 사업 확장하고 매출 확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전통적 유통사는 한국의 내수를 위주로 하고 고정자산 투자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한 거죠. 그리고 이제 APR은 우리 다 공부를 많이 했던 기업이죠. 워낙 우리가 잘 그때 보호해서 물량도 파악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는데 내부자도 많이 샀고, 그래서 좋은 좀 성과를 이제 내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인데, 뭐 이것도 명확하죠. 미와 관련된 회사고 집에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부스터 프로라는 제품을 이제 올해 2월부터 출시를 했고, 울트라 튠이 이제 저게 주파수가 좀 높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콜라겐 재생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우리나라 주요 라이브 쇼핑에서 많이 팔렸고, 글로벌 판매도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 미국에서 최근에 APR 수입을 많이 하고 있죠. 화장품까지 같이 판매하니까 화장품과 홈뷰티 디바이스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으로도 이제 진출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울트라 튠을 중국에도 이제 아마 울트라 튠인가요? 부스터 프로, 부스터 프로를 중국에도 아마 내놓을 거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가는 많이 올라왔는데, 다만 오늘은 또 동국제약도 갔어요. 동국제약도 어떻게 경쟁사죠. 동국제약의 마데카 프라임, 요게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제 APR과 좀 경쟁을 하죠. 물론 APR이 1위지만. 그래서 이런 시장이 왜 커지고 있는지, 그 구조적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고서로 또 한 번 더 돌아가서 남은 거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죠? 정유화. 미국 정부가 이제 2024년 6월 6일 기점으로 동남아 통해 가지고 중국산 패널 우회 수출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더 이상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죠. 이건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알려드렸던 내용이고, 중국산 패널은 관세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양면용 모델, 여기도 관세 부과가 안 하는 걸 이제 다시 해제한 거죠. 14.25% 관세를 내야 되고, 최근 한 달 사이 이제 많은 이제 발표들이 있었는데, 현재 미국이 태양광 셀 모듈에 적용하는 관세가 3개래요. 섹션 201, 섹션 301, AD, CVD인데 2024년 14.25%는 모든 수입 태양광 셀 모듈에는 다 부과가 돼요. 14.25. 그러니까 이건 똑같은 거예요. 중국산 태양광 셀은 50% 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근데 미국에 거의 수출 안 해서 영향은 없어요. 요게 핵심이죠. AD 반덤핑 관세, CVD 상계 관세. 그래서 수입 모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최소가 14.25죠. 최대가 319%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이제 밴드 차이가 있는 거죠. 미국이 수입하는 모듈 가격의 분포는 0.111 이 달러인데 0.381까지예요. 미국의 모듈 가격은 0.207달러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미국이 수입하는 제품 중에 0.207을 넘어가는 제품은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런 제품들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규제를 통해서 미국 내 공급 부담은 완화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하나솔루션한테는 되게 다행스러운 일이죠. 이게 미국의 모듈 수입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점차 이제 줄어들겠죠. 그리고 AD는 반덤핑 관세예요. 수출업체가 정상 가격보다 낮게 파는 거, 낮게 수출하는 경우. 상계 관세는 이제 보조금 같은 걸 줬을 때 부당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럼 너네 관세를 이런 이제 보조금을 통해서 그 피해를 봤다. 우리나라 어떤 기업들이 그게 파악이 되면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거죠.
이런 이제 관세들이 있는데 요게 이런 것들이 이제 태양광에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AI PC 얘기해드렸는데 저희 당사에서도 보고서가 나왔고요. AI PC 비중이 60%, 그러니까 얼추 다 비슷하죠. 60, 뭐 65%.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이런 AI PC용 CPU 성능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초당 1조 번 연산하는 거니까 초당 40조 번을 연산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퀄컴이 이제 AI PC 최초 타이틀을 획득할 걸로 보고 있고 인텔도 반격합니다. AMD도. 그래서 여기에 따른 수혜는 D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D램 용량이 올라가요. 최소 요구 수량이 16. 예. 원래 8기가 이렇게 많이 탑재해 있거든요. 여기에는 16기가. 그럼 뭐 좋은 거죠. 반도체 업체들 입장에서. 예. 그리고 HBM이 우선이니까 공급은 늘기가 어렵고 기판에서는 LPCA MM을 도입할 거래요. 그래서 저도 이건 잘 모르는 건데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전력, 예, 이제 반도체로 좀 반도체 모듈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PC와 노트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LPDDR 저전력 DDR 반도체 기반으로 하고 있고 면적이 작아요. 기존 대비. 성능은 50%, 전력 효율도 안 쓸 이유가 없죠. 저런 상태면. 모듈 형태다 보니까 탈부착도 할 수가 있대요. 이렇게 돼서 초슬림 노트북 같은 얇고 가벼운 제품도 설계가 가능하고, 예, AI 고성능 컴퓨팅, 서버, 데이터 센터 등 다양한 분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요걸 이제 개발한 거죠. 그래서 얇아지는 그 노트북 제품, AI PC나 이런 쪽에 좀 특화돼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AI 서버랑 AI PC의 차이입니다. 서버에는 HBM이 들어가는데 PC에는 LPDDR. 예. 왜냐면 이게 일반적인 HBM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놓기가 좀 부담스럽긴 하죠. 그리고 LPCA MM의 장점은 요게 이제 기본적인 방식이거든요. 예. 요 공간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보이시죠? 공간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요거예요, 실제 모양이. 그래서 요게 이제 LPCA MM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런 내용이니까 좀 참고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TLB는 DB금융의 조현지 연구원님이 데이터 센터 스토리지 HDD가 SSD, 그러니까 낸드로 전환되는 거죠. 그러면서 SSD 수요가 증가할 텐데 이런 경우 TLB가 수혜를 받을 것 같다. TLB도 참 주가 잘 안 가요, 그죠? 예. 빅테크들의 설비 투자가 24년, 25년 재차 우상할 걸로 보고 있고 데이터 센터 또 투자도 확대될 걸로 좀 보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세트 업체로 넘어가고 TLB로 낙수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빅테크들이 이런 뭐 서버나 이런 데 투자를 해서 그런 서버가 완성이 됐을 때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가 수혜를 받을 텐데 특히 이제 하드 디스크보다는 SSD를 이제 쓰는 경우들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SSD 사용량 확대는 TLB한테는 좋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서버 쪽이 비중이 80%나 돼요. 그러니까 서버에 투자가 들어갈 때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현이아는 이제 브라질 제외하고 대부분 매출액이 증가했고 미국은 83%인데 근데 기저효과가 있어요. 작년에 광성 아메리카 매출액을 반영을 했대요. 인수하면서. 근데 이거는 이제 2분기부터 소멸 하니까 이런 효과는 일회성으로 좀 그러니까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고 매출액 중에 88%는 현대차 기아 쪽입니다. 그래서 6개 신규 공장을 인수 및 최근에 건설했다고 하고요. 24년도에는 매출액이 한 10% 정도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 현재 시총이 4,760억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올해 예상 순이익은 1,500억 정도 일단 그러니까 올해 예상 순이익입니다. 1,500억 정도 되고 기준 PER은 3배. 초반에 이제 낮은 밸류에이션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PBR은 0.4배 정도 된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절대적으로 싼 건 맞아요. 그러니까 성장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의문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주가가 저평가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퍼 3배, PBR 0.4배. 그렇다고 성장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시장에서 너무 과도하게 할인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칩스 앤 미디어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IR 큐더스에서 이제 강성구 연구원님이 반도체 IP 기업이고 비디오에 특화돼 있죠. 영상 처리. 그래서 보통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쪽 시장이 좀 안 좋아지면서 주가도 좀 많이 빠졌었죠. 근데 이게 AI도 들어가요, 실제. 그래서 영상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그런 IP를 제공합니다. 소수 회사가 과점하고 있어요. 영상 화질 고도화, 저전력 이런 것들 때문에 수요가 늘고 있고 특히 데이터 센터 쪽으로 매출이 그러니까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 쪽으로 느는 것도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23년 말에 영상 처리 특화 MPU IP를 출시를 했고요. MPU는 대량의 데이터 처리에 특화된 인공 AI만을 위한 반도체죠. 네. 그래서 MPU는 데이터 센터 내 영상 콘텐츠 처리 확대로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고 또 해상도 개선, 영상 품질 향상, 객체 인식 같은 이런 이제 솔루션들을 맞춤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Q&A를 했는데 자, 1분기 실적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셨나 봐요. 그래서 1분기에 개발이 좀 지연된 게 있어서 라이센스 계약이 좀 밀린 것 같습니다. 일시적이고 그것 때문에 실적은 좀 안 좋았죠. 근데 향후에 영업이익률은 40% 정도 목표로 하고 있고 AI 시장이 열리는데 뭐 칩셋 미디어의 역할은 뭐냐 서버용 칩과 일반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그 온 디바이스 AI 칩 있죠. 요걸 기획하는 고객사들이 있다면 거기에 내가 비디오 IP를 제공해서 넣어주겠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역할을 언급을 했고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에 사용하는 AI는 모두가 거의 모두 엔비디아 거였었죠. 예. 근데 이걸 대체하려는 움직임은 나오고 있고요.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은 이제 엔비디아가 껄끄럽죠. 예.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비용 절감 보안 이슈도 있어서 자체 구축하려는 이제 국내 업체들도 있거든요. 꼭 중국 이슈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칩셋 미디어의 IP를 라이센스하는 프로젝트가 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를 위해서는 작아야 되고 소비 전력도 적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지금 개발 중에 있다 보고 있고 퀄컴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AI PC, CPU를 내놨는데 여기서 뭔가 수혜받을 게 있냐? 예, 그러니까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이런 쪽에 수혜받을 수 있겠냐? 예. ARM 기반의 PC는 이제 시스템 온 칩 형태로 CPU, GPU 이런 게 하나로 돼 있어요. 다 거기에 붙어 있는 거죠. 통합 칩이죠. 예. 그래서 고성능 저전력 고효율 PC 개발에 일단 필수적인데 이미 글로벌 기업의 ARM 기반 PC용 칩에 IP를 공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생태계 확장의 수혜를 받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칩을 구축하게 되면 어떤 기회가 생길까? 자체적으로 비디오 처리 기술을 확보하고자 할 때 거기다 비디오 처리에 특화된 칩을 넣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칩셋 미디어의 IP를 활용하게 되는 거죠. 예. 그 고품질 비디오 처리 기술은 중요해지는 게 이제 자율주행차 시대가 또 오게 되면 예. 상당히 중요한 또 역할을 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MPU는 인공지능 반도체죠. 고화질 영상 처리에 최적화된 MPU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예. 일반적인 MPU에 비해서 크기가 조금 더 10에서 20% 정도 사이즈라고 합니다. 일반 MPU에 비해서 작아요. 10에서 20%밖에 크기가 안 돼요. 그래서 연산 능력 향상과 원가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영상의 화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객체를 검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 FSD처럼 고객에게 유료로 알고리즘 업그레이드하는 구독 서비스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중장기 성장 모멘텀은 어쨌든 원래는 자율주행 쪽인데 그쪽도 하면서 인공신경망 이 IP 자체 성능을 올려서 영상 화질을 개선하는 그런 또 알고리즘까지도 넣어서 한번 성장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MPU, IP 설계 자산을 공급하면서도 영상 화질을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요 회사의 어떤 이런 알고리즘까지도 참고해서 만든다면 더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온디바이스 AI 수혜 준대에 완전히 잊혀져 있다가 이제 어제부터 주가가 급등해서 분위기는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해드렸고 그거 한번 해드려야죠. 마지막
그 에너지, 요거 에너지 트랜지션 요거 이제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어제 제가 아마 해드렸던 게 어디죠? 예, 맞아요. 여기 섹터별 투자 의견 요약과 타픽까지는 제가 한번 해드렸죠. 예, 해드렸고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석유화학 탄소 포집과 암모니아의 성장성인데 슈퍼 메이저들, 그러니까 오일 메이저 정유사들이죠. 미국이나 이런데 그러니까 탄소 저감이죠. 이게 CCS가 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하는 거. 요걸 CCS라 그런 거죠. 근데 엑슨모빌이 덤벨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고, 네, 옥시 워런 버핏의 회사죠. 예, 투자했던 이 회사의 자회사 1.5. 요거는 옛날에 한번 함께 배우기 위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특별판에서 요 회사. 그래서 공기 중에서 탄소를 포집하는 거예요. 되게 독특했죠. 네, 여기에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유니드의 가성관료입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요런 이제 이 공기 중에 탄소 포집하는 프로젝트가 DH인데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 발전기업 해키남 화력발전소의 제라가 암모니아 20% 넣어버리는 거예요. 석탄 발전에. 그러면 탄소 배출이 주는 거죠. 예. 그리고 한국 남부발전도 이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한국 중부발전에서 최근에 보고서를 냈는데 실제로 암모니아를 넣어서 한번 해봤대요. 그랬더니 온실가스가 절반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중요해진다는 게 이제 검증되고 있고 6월부터 이제 다음 달부터 청정수소 발전 시장 입찰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석탄과 암모니아가 조금 이제 경쟁성이 있어서 주도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롯데정밀화학이 그런 면에선 비료 또 이제 비료와 관련된 부분이 아직은 암모니아 크지만 글로벌 암모니아 세계 3위 업체예요. 유통하는 국내 1위입니다. 그래서 국내 암모니아 시장은 이제 0.86조에서 앞으로 4조 원까지 늘어날 텐데 롯데정밀화학은 이제 암모니아 매출액을 지금 6천억 정도 되거든요. 3배 정도. 지금 1년 전체 매출이 한 2조 원 가까이 되는데 엄청난 지금 성장을 이 분야에서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롯데정밀화학에 대한 이제 내용이고 건설 쪽은 변화하는 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발전소 공장, 정유화학, 발전소 화학가스에서 화학가스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최근 5년간은 정유보다는 발전소에서 화학과 가스 쪽으로 화학가스가 비중이 커지고 있다. 수주 쪽에서.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LNG는 사실 대우건설이 많이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한국이 독주하는 시장은 아니고요. 가스와 화학 쪽은 삼성 E&A,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에 자프라 가스 처리 시설이 있거든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최근 수주했고 최근에 사우디가 가스에 좀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작년에 수주를 했고 사우디 자프라는 비전통적인 셰일가스전인데 지프라 가스 시설은 이제 삼성 E&A와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나눠서 수주를 한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생산된 가스는 아주 탄소가 적은 수소랑 암모니아를 위한 공급 원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국 내 원유 소비 또한 대체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수소랑 암모니아 만들 때 천연가스를 분해해야 돼요. 그 천연가스가 이 수소 암모니아 만드는 원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공사를 해서 천연가스를 그런 용도로 또 쓰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수요를 또 만드는 거니까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사우디의 파델리 가스 증설 프로젝트 있는데 요거는 삼성 E&A가 역대 최대 금액 창설 이래 60억 달러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가스 처리.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가 원래 정유나 뭐 이런 거만 생각하잖아요, 원유. 지금 바뀌고 있어요, 가스 쪽으로. 그래서 해외 EPC들, 해외 건설사들도 최근에 대부분 가스와 화학 위주로 수주하고 있고 특히 삼성 E&A가 에너지 트랜지션에 가장 적극적이죠. 그래서 텍사스 LNG 여기에 이제 테크닙 에너지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내년에 아마 본격적으로 좀 건설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말레이시아 하이비스커스라고 있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삼성 E&A 여기서 그린 불로소소를 생산을 하고 암모니아로 바꿔줍니다. 이걸 하는 거예요. 이 플랜트를 만드는 건데
과연 이제 납기내로 조달이 가능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이제 그 친환경적인 사업에 대한 성과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롯데케미칼, 삼성 E&A, 또 한국석유공사, 포스코홀딩스가 이게 여기 하이비스커스에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된 수소를 일부는 자국 내 수요로, 나머지는 이제 암모니아로 변환해서 국내로 들여올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제 타당성 조사하는 거죠. 예. 올해 내로 완료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통과되면 최종 투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 건설, 생산, 운송까지 밸류체인 전반을 다 해주는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이력을 갖게 되는 거죠. 삼성 E&A가. 예. 그래서 좋은 결과가 이제 올해 하반기 한번 있었으면 하고요. 조선은 뭐 에너지 전환의 필수 매개체죠. 나무가 철로 바뀌고 독과노가 사라지고 엔진이 등장해도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그러니까 엔진이 등장한 것처럼 이제 조선도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노후화된 선박 대신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또 조선은 이 에너지를 운송해야 돼요. 천연가스를 LNG로 바꿔서 운송, 암모니아, LPG 다 운송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 중간 다리 역할하는 게 조선이죠. 조선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배는. 그래서 이 다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첫 번째 브릿지는 가스고요. 가스가 지금, 근데 그 이 휘발유는 이 탄소가 들어간 비중이 44나 되는데 LNG는 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덜 탄소 배출. 그러니까 석탄이 탄소 배출이 높죠. 석탄이나 이런 휘발유가. 네, 그리고 탄소 배출원도 LNG가 절반에 불과하고, 태양광 풍력은 무탄소지만 전력망을 또 연결해야 되니까 거기서도 탄소 배출이 일어나요. 두 번째 암모니아, 아까 말씀드린 섞어요. 그래서 이 역할을, 그래서 저는 암모니아가 좀 중요한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세 번째 이산화탄소, 이건 좀 먼 얘기지만 옛날에 조선 업종 배울 때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CO2 이산화탄소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고, 휘발유, 경유 등 전통 에너지원을 개질을 해 가지고 수소를 분리하는 경우 탄소가 남게 되는데, 결국 여기에 질소 넣어 가지고 암모니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블루 암모니아가 뭐라 그랬죠?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암모니아 나오는데, 그 암모니아랑 뭐가 나오죠?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거죠. 요게 CCS. 그런 사업이죠. 어쨌든 근본적으로 조선업은 운송 사업을 하는 거고, 예. LNG를 많이 수입하는 지역은 아시아고요. 연간 기준으로 64% 정도 수입을 하고 있고, 가장 많이 수출하는 지역은 대서양 인근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가 수입하고 미국이나 이런 데서 수출하는 거죠. 중국, 일본, 한국이 가장 많이 수입하고, 수출은 미국, 호주, 카타르 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좀 불일치하잖아요. 소비처랑 생산처가. 그래서 해상으로 운송하는 거죠. 네. 근데 암모니아는 근데 거래량만 보면 아직은 뭐 유의미하게 수요가 늘었다 이렇게 좀 보긴 어렵고요. 그래도 비료용으로 거의 쓰이는데 이 구조가 조금 바뀌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산화탄소도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많이 필요하겠죠.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수요는 좀 많은 편은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조선업은 이런 이제 운송 수요도 있겠지만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산업 중에 하나가 이게 배 스스로가 또 바뀌어야 돼요. 배도 바뀌어야죠. 그래서 에너지 전환 수단으로서 운송해주는 역할, 본인 스스로도 바뀌어야 되는 거,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데서 화력 발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 전기차 타고 다니면 이게 진정한 그 친환경은 아니죠. 이게 이거겠죠. 여기서 풍력이나 이런 신재생으로 전기 보내서 하는 거,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건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요. 예, 이런 송전망도 깔아줘야 되고, 요거 이제 연료전지가 되겠죠. 어쨌든 선박 자체가 탄소 중립 여정에 참여를 해야죠. 선박도. 네, 그죠? 조선업 역시 온전한 탄소 중립은 어렵다는 거예요. 선박마저도, 선박이 운송하는 거는 친환경적이더라도, 예, 거기 들어가는 원재료가, 그러니까 원료가 탄소 배출이 많으면 의미가 퇴색되는 거죠. 선박 운항 과정에서 발생되는 CO2는 한 2.6%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10년간의 업황부징은 끝났고, 에너지 전환 수단 및 전환 대상,
전환을 도와주는 수단 운송, 본인 스스로도 바뀌어야 되는 거, 이 두 가지 면에서 좋은 주가 흐름을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그래서 에너지 트랜지션 시대에 사실상 조선업종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성장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실적이 안 좋았는데 이제는 숫자도 잘 나오고 있죠. 예. 그리고 크기 면에선 대규모 LNG 선박 발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만큼 LNG가 많이 성장했다는 얘기고 LPG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고 그다음 가스선. 예. 그러니까 뭐 LPG나 LNG나 이런 것들 다 더해서 우리가 가스라 그러죠. 가스선 역시 여기 선박량이 이렇게 늘고 있고요. 암모니아 운반선은 최근에 1년간 47척 정도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는 이제 시작이에요. 예. 근데 우리나라가 대부분 따내고 있어서 예.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벌써 55분이 됐네요. 아까 제가 보니까 하나 안 했더라고요. 앞부분에. 어제 거 중에 하나 안 한 거 있어요. 어제 거 중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네,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CEO 게리 디커슨이 전기차 청정 에너지 반도체용 재료공학에서 강한 포트폴리오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장기 성장이 유리하다. 여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데이터 센터가 성장 동력이래요. 그 데이터 센터 얘기를 많이 하죠. 데이터 센터만 좋은 게 아니라 AI PC까지도 연결될 거고 예,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죠. 이 모든 게 다 반도체랑 연결이 돼 있죠. 2월에 모든 제품에서 공장 가동률이 증가했고 HBM, 패키징, GAA, E빔이라는 이제 계측 장비 요거까지 다 예,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HBM 관련된 매출만 6배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GAA 구조를 이용한 반도체 여기랑도 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정은 이미 본격 양산 단계에 돌입을 했다. 핀팻에서 GAA로 구조가 변하면서 월 10만 개 웨이퍼당 이제 시장 자체는 10억 달러, 1조 원 정도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HBM에 사용되는 이제 다이는 표준적인 D램보다 크죠. 그래서 공간이 줄어들죠. HBM을 많이 만들면. 그리고 생산 비중은 작년에 5%인데 올해 20%. 근데 트렌드 포스는 무려 35까지 늘어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용 고성능 GPU는 현재 파운드리 이제 로직 웨이퍼 생산의 6%밖에 안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침투율이 낮으니까 성장할 여력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1990년 PC 판매량 2,500만 대 시절에 반도체 시장 매출은 5,500억 달러, 지금은 1,700억 달러. 많이 커졌죠. 그리고 모빌리티 클라우드로 넘어가면서 예, 이제 기계가 생산하는 데이터 양이 사람을 초월하는 거죠. 그 정도로 예,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는 굉장히 커지고 있다. 거기에 중심줄 역할을 하는 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다. 이런 좀 내용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요거 보면서 느낀 거 한국의 대표적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관련 기업이 한솔 아이온스인 거 아시죠? 저번에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함께 배우기 시간에서도 함께 배우기에서 ESSD라고 있어요. 그 낸드 그거 얼마 전에 한 적 있죠. 그거 관련된 영상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솔 아이온스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또 대표적인 수혜 기업 중에 하나니까 이제 이런 걸 보고 또 연결을 지어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공시는 다 말씀드렸고, 아니 그 보고서는 다 한번 봐드렸고요. 어제 못 봐드린 것까지. 오늘 추정치 올라간 건 삼성중공업입니다. 조선주뭐 여전히 뭐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영업이익 전망치 올라갔고요. 어제 내부자는 그 노바렉스 이상구 사장님 건강기능식품이 일진전기가 최근 주가 올랐는데도 여기 상무님이 1억 원 정도 많이 샀고요. MC눅스는 주가 부진하죠. 근데 여기 대표이사가 2.4억 정도 매수했고, 삼성 E&A도 남궁홍 대표가 이제 매수를 조금 했습니다. 공시에서는 STX 중공업이 선박 엔진 공급 계약을 맺었으면 중국 업체로 알려져 있고요. 오늘 동일 고무 벨트가 폭등했죠. 그 이유가 어제 공시가 나왔는데 러버트랙 요거를 캐터필러에 공급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호재로 작용했는데 이 규모가요 2,776억 정도, 전체 매출이 77.6이나 되니까 폭발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동일고무 벨트의 어제 이제 공시는 오늘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시까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는 코스닥 조금 올랐고요. 코스피는 기어이토 막판에 참 답답합니다. 네. 지수는 안 가요. 그러니까 지수만 보지 마세요. 지수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엄청난 종목 장세예요. 진짜 종목 장세입니다. 지수랑 무관해요. 그냥. 지수가 위아래로 막혀 있다 보니까 오늘은 다시 전력 설비가 다시 튀어버렸고 일진 전기가 하루 만에 12%. 그다음에 전선주 오늘 많이 올랐고 온디바이스 AI가 오랜만에 올랐죠. 그래서 오늘은 칩셋 미디어, 가온 칩스 이런 거, 디자인 하우스 이런 쪽이 좋았고요. 그리고 CXL 관련주 역시 뭐 반도체죠. 네. 반도체 소부장 낸드 플래시 관련주 다 반도체 쪽이고 유진테크가 오늘 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IT에서 오늘 LG전자가 여기도 AI로 간 거예요. 이 HVAC인가요? 예. 그 관련해서 그 공조 시스템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또 AI 뭐 데이터 센터 이런 데 필요하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니까 주가가 정말 이렇게 13% 오는 건 너무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완전 폭발을 했습니다. 요 삼성 SDI랑 삼성 SDS는 뭐 뚜렷한 이유는 없는데 오늘 좀 빠졌고요. 시스템 반도체 좋았고 또 오랜만에 로봇도 좀 분위기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항공기, 그러니까 방산에서 유일하게 못 간 게 한국 항공우주죠. 그동안 그죠 이제 뒤늦게 지금 가고 있어요. 항공우주가 힘내고 있고 화장품은 오늘도 좋았습니다. VT 뭐 아주 뜨겁습니다. 실리콘2 요투 VT도 지금 벌써 3만 원 갔어요. 대단합니다. APR도 오늘 또 급등했고요. 네. 화장품 회사들의 주가는 뭐 여전히 견조한 것 같습니다. 뉴로모픽 관련주도 일부 올랐고 통신 장비도 일부 좀 올랐고요. 리모델링도 약간 반등을 했고 요새 OLED도 분위기가 좀 좋은 편이죠. 네. 그리고 유리기판 어제 SKC가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장비도 골고루 오늘 FSD가 어쨌든 한 12% 주가가 급등한 게 좀 눈에 들어왔고요. 해운업종도 오늘 HMM이 조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방산주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HBM, 뭐 스마트폰, 우주항공 고르게 올라왔습니다. 지수랑 좀 무관하죠. 오늘 빠진 거는 이제 금호석유도 이유는 없어요. 이거 왜 빠진지 몰라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근데 뭐 수급이 좀 약간 안 좋았는데 많이 올랐죠. 근데 오늘은 뭐 왜 빠졌는지 이유는 아이고 제이오군요 이거는. 금호석유는 글쎄요 뭐 뚜렷한 이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뭐 특별하게 장이 나쁜 거 아닌데 3, 4% 빠지면 한번 찾아보긴 하거든요. 이유는 근데 나온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MLCC는 오늘 뭐 네온테크란 기업이 급락해서 그렇고요. 뭐 뚜렷한 이유는 없었고 엔터주들은 오늘 좀 부진했습니다. 그 SM이 하이브가 블록딜로 팔아버렸어요. 일부 지분을. 그게 좀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게임주는 오늘 급락했습니다. 예. 오늘은 NC, 크래프톤, 뭐 펄어비스타 급락을 좀 해버렸고 2차전지가 하루 만에 다시 다 빠져버렸어요. 어제 오르더니 인터넷 관련주도 여전히 좀 답답하고요. 조선주는 오늘 좀 쉬어갔습니다. 건설도 오늘은 좀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석유화가 안 좋았고 폴더블폰도 최근에 좋았다가 오늘은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조선이나 일부 이쪽 조금 뭐 게임 또 신재생 약간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에서는 오늘 일단 그 삼성전자가 좀 반등에 성공은 했지만 대체적으로 좀 부진했고요. 그 LG전자가 눈에 들어오고 크래프톤 좀 빠졌고 LS가 많이 올랐죠.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NC소프트 급락했고 금호석유가 좀 빠졌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2차전지 어제 에코프로비엠이 날라갔는데 오늘은 급락. HLB 급등. 대부분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엔터주 안 좋았고요. ST팜은 어제 왜 빠진 거죠? 어제 오늘 다시 올랐어요.
테크잉이 급등했고요. 솔브레인 홀딩스, 재룡전기, 그다음에 뭐 HLB 생명과학, JNTC, 하나머티리얼즈, 심텍, 뭐 VT, 메디톡스도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가온칩스, 동국제약이 오늘 좀 많이 올랐고요. FST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시장과 무관한 종목 장세가 매일매일 이어진다. 그래서 쫓아다니면 어떻게 되죠? 안 되죠. 미리미리 공부를 하셔서 안 좋을 때 일부 투자를 해놓고, 그러니까 대응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런 트렌드 파악하고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분석을 할 때 너무 많잖아요. 트렌드가 한두 개가 아니죠. 뭐 에너지 전환, 뭐 피부 미용, AI, PC 많은데 그 중에 여러분이 전문 분야를 두세 개로 압축을 하세요. 아니면 다 하세요. 골고루 조금씩.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쌓아 나가는 거죠. 경험을. 나한테 맞는 게 뭔지. 근데 어느 정도 내가 그게 되신 분들은 한 두세 개로 집중을 하셔야 돼요. 버릴 건 버리고. 이쪽은 이것도 내가 해서 좀 수익 낼 것 같은데, 근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둬서 나는 지금은 내가 봤을 때 뭐 AI PC 같다, 아니다, 에너지 전환이 최고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놓고 거기에 더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집중할 필요는 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좀 경험 있는 분들, 근데 아직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한쪽에 집중하면 안 돼요. 여러 군데로 좀 분산해서 처음엔 그렇게 하시고 나서 어느 정도 내가 능력이 올라간 다음에 집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내일은 오랜만에 오전에 라이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